안녕하십니까. 성수하는 변호사 성친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송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의 관할을 아는 것이 소송의 첫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다 소장을 넣어야 될지 또는 어느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넣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의 첫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로 소장을 작성한다든지 고소장을 작성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사전 준비 절차이고 우선 소장이나 고소장을 넣어야 할 때는 관할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할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관할을 찾기가 쉬운 편입니다. 서구나 그 미국에 있어서는 그 관할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그 이제 영미식 법체계에서는 관할을 알 수 있으면 거의 소송의 반을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관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하고 나에게 유리한 관할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 곳에 관할 법원이 있으면은 하루를 온종일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뭐 당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그 불편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을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본인이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관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은 그 소송의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가장 일반 원칙이 피고의 주소지가 그 일반적인 관할 법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부산이나 목포에 살고 있으면 부산지방법원 또는 목포지원에다가 소장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소송을 하고 매번 가야 된다 하면 여간 불편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보충하는 그런 관할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피고의 근무지도 가는 이제 특별재판적이라 하는데 이게 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소지는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법률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디다 소장을 넣어야 되느냐 고소장을 넣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 예외로 돈을 받아야 되는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만약에 뭐 이제 대구나 전주에 살고 있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이 피고 주소지로 가서 예컨대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뭐 여러가지 공사대금 이런 걸 청구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에서 재판하고 싶죠. 그럴 때는 이 돈을 받는 소송에 한해서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합니다. 피고가 목포에 있고 내가 서울에 있다. 피고 거꾸로
내가 목포에 있고 피고가 서울에 있다. 이럴 경우에 내가 목포에 있으면 목포에다가 소를 제기하면은 그 상대방인 피고는 목포로 와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래서 소송 관할을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자기 소재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거리에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합니다만은 그 변호사도 역시 시간과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그 노력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자기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곳이 그 관할이 있기를 가장 원할 것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내가 있는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소송은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와 그 피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있는데 이제 고소인 측에서 본다면은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의 상대방이 나중에는 피고인이 됩니다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피고소인이 먼 거리에 있으면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조사도 받고 또 대질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수사기관이 국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장을 넣어가지고 고소인이 그곳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피고소인의 주거지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 요즘 수사기관은 아주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대지를 해야 될 경우에는 부득이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수사기관을 가야 되지만 일단 한 번은 그래도 편리하게 자기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참고인 진술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그런 곳에 그 행정법원에 제기를 하게 됩니다. 행정법원은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있습니다만 일반 지방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없고 각 지방법원에 행정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기관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 그런데 보건복지부, 외무부, 그다음에 법무부 이런 중앙행정기관을 상대할 때는 대부분의 소재지인 대부분의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만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니까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선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에서 합니다. 가사소송에 의한 금전을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소송의 금전 청구와 달리 피고의 주소지에서 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특허 소송이라든지 이런 관할이 있습니다만 그는 예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할을 잘 찾아서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소송을 하면은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원거리에 소를 제기하면은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도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도 한번 먼 곳에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가 거의 소모가 됩니다. 저도 뭐 제주도에 재판이 있어 가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비행기로 가도 하루 종일 그 소모가 되니까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비용도 많이 깨집니다. 근데 그런 소송을 서울에서 할 수 있다면 대단히 편리하겠죠. 그러나 관할이라는 것이 있어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기할 수 있고 저기서도 제기할 수 있고 관할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편리한 관할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금전을 청구하는 건데 나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 상대방은 대구에 살고 있다. 그럴 때는 대구도 관할이고 서울도 관할이니까 내가 사는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그러면 피고는 할 수 없이 서울에 올라와야 됩니다. 불편이 많겠죠. 그리고 변호사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을 잘 정하는 것은 소송의 편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경우라면 관할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이제까지 승소하는 변호사 성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